한국에서 믿기 힘든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랬나요? 이탈리아 로마 소재 국제 인권 전문 로펌 변호사가 한국 재래시장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20년간 한국을 후진적인 나라라고 생각해왔던 그녀가 목격한 장면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렇게 두어도 괜찮나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인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글로 쓴 경험담은 테드 강연까지 이어졌습니다. 과연 미국 변호사가 한국에서 받은 감동적 충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죠. 딸 안젤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병원에 입원했어. 자가 면역 질환이 악화됐대. 머리가 띵했습니다. 즉시 항공편을 예약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국은 아직 후진국이야. 제대로 된 약이나 있을까? 20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한국 기업들과 몇 번 일해봤지만 솔직히 좋은 인상은 없었습니다. 서류는 엉성하고 소통은 답답했죠. 의사소통도 안 되고 의료 시스템도 허술할 거야. 비행기 안에서 계속 불안했습니다. 딸이 제대로 치료받고 있을까?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항은 깨끗했지만 이건 그냥 겉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는 곳이었어요. 건물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줄리아 씨시군요. 안젤라 씨 어머니시죠? 간호사가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딸은 어떤 상태인가요? 진단서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도 루푸스 증상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것뿐만 아니라 각종 검사 결과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미국 병원 못지않게 체계적이었습니다. 수액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AI 기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죠. 모니터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실시간으로 딸의 생체 신호가 나타나고 수액 농도까지 자동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병원이야?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설도 시설이지만 직원들의 전문성이 인상적이었어요. 딸이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안젤라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왔구나. 걱정 많이 했지? 당연하지. 몸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 여기 의료진들이 정말 친절해. 매일 상태 확인하러 와주시고. 안젤라의 얼굴에 편안함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의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론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동양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안젤라 어머님. 저는 준호입니다. 사위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죠. 안녕하세요. 짧게 인사를 나눴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 남자들은 결혼하면 돌변해. 가부장적이고 통제하려 해.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한국계 의뢰인들을 만날 때마다 들었던 얘기들이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 건들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었죠. 시댁은 며느리를 하인처럼 부린다던데. 준호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이랑 닭가슴살 샐러드 만들어 왔어. 병원 음식이 짜다고 해서. 고마워요, 여보. 안젤라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준호는 능숙하게 수저를 정리하고 물컵을 채워주었어요.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와. 조금 의외였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 남자들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어머님도 드시겠어요?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비행기 타고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김치찌개도 있어요. 준호는 계속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강요하는 느낌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는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안젤라를 간병했습니다. 얼굴을 닦아주고 약 시간을 체크하고 의사와 상담할 때도 함께 들어가더군요. 여보, 오늘 회사는 어떻게 했어? 반찬했어. 괜찮아. 미안해요. 맨날 이러게 해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준호의 표정에서 불편함이나 짜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젤라를 돌보는 일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안젤라와 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어때요? 준호 오빠. 생각보다 괜찮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오히려 여기선 가족이 더 따뜻해요. 안젤라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미국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하잖아요. 가족이라도 각자 알아서 하는 분위기였는데 여기선 정말 가족같이 챙겨줘요. 시댁에서도. 네, 시어머니가 매일 전화하셔서 안부 물어보시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하세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틀렸나?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겉으로만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엄마, 부탁이 있어요. 안젤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통인시장에서 빈대떡 좀 사다 주세요. 임신했을 때 자주 먹었던 건데 그게 계속 생각나네요. 시장에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전통시장. 냄새나고 더럽겠지. 미국에서 아시아 전통시장 관련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어요. 비위생적이고 무질서한 모습들이 기억났습니다. 위생검사는커녕 쓰레기 산일걸. 하지만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촌 통인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자동으로 나오는 센서식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옆에는 마스크 자판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공기청정기까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의 공기청정기. 안으로 들어가면서 더 놀랐습니다. 바닥에 물기가 없었어요. 미국의 파머스 마켓보다 깨끗했습니다. 각 가게마다 구역별로 분리수거통이 설치되어 있었고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빈대떡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빈대떡 좀 사려고요. 네, 갓 부쳐드릴게요. 주방을 보니 더욱 깨끗했습니다. 기름도 새 것으로 갈아 쓰고 있었고 앞치마도 깨끗했어요. 이게 정말 시장이라고. 중얼거렸더니 옆에 있던 다른 상인이 들었나 봅니다. 요즘 시장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끼리 자율적으로 위생 관리해요. 자율적으로요? 네, 구청에서 점검 나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해놔야 손님들이 오시거든요. 다른 가게들도 둘러봤습니다.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였어요. 채소는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고 생선은 얼음 위에 신선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는 시식용 과일을 개별 포장해서 제공하고 있었어요. 위생이 제일 중요해요. 한번 문제 생기면 시장 전체가 타격받거든요. 과일 가게 사장님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었나? 제가 알던 전통시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개별 상인들이 스스로 위생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빈대떡을 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깨끗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편견이 틀렸을 수도 있겠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시장일 수도 있으니까요. 통인시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안젤라가 다른 음식도 먹고 싶다고 해서였어요. 시장을 걸으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죠. 과일 가게 앞을 지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샤인머스켓이 그냥 진열되어 있었어요. 한 송이에 5만 원짜리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말이죠. 저걸 누가 안 가져가? 수산물 코너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킹크랩이 얼음 위에 그냥 놓여 있었어요. 한 마리에 15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는데 주인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보안도 없다고. 경찰도 안 보이고. 범죄 유발 지대잖아. 미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마트에서도 비싼 물건은 따로 보관하거나 잠금 장치를 해두는데 여기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어요. 액세서리 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목걸이며 반지들이 유리 케이스도 아닌 그냥 진열대에 놓여 있었어요.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어. 호기심이 생겨서 액세서리 가게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도난 걱정은 안 하세요? 도난이요? 왜요? 사장님이 오히려 의아해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물건들을 그냥 놓아두시잖아요. 아, 그게 무슨 걱정이에요? 10년째 한 번도 도난 없었어요. 10년째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여기 시장 사람들이 다 서로 알거든요. 그리고 손님들도 대부분 단골이시고.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오잖아요. 모르는 분들도 그냥 가져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켜주는 시스템이라고 해야 하나. 사장님의 말이 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지켜주는 시스템. 네, 누가 이상한 행동하면 다른 상인들이나 손님들이 알아서 말려주세요. 특별한 보안 없어도 되더라고요. 과일 가게로 다시 가서 사장님께도 물어봤습니다. 샤인머스켓 이렇게 놓아두시면 누가 가져갈 수도 있지 않나요? 가져간다고요? 왜요? 비싸잖아요. 한 송이에 5만 원인데. 아, 그럼 돈 내고 가져가시죠. 누가 공짜로 가져가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20년 장사하면서 한 번도.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킹크랩 가게 사장님께도 똑같이 물어봤더니 비슷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여기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해요. 다들 양심이 있죠. 양심으로 지켜지는 시장이라니.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법적 제재나 보안 시스템 없이 신뢰만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라니요. 시장을 한 바퀴 더 돌면서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격표를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지켜주는 시스템이라니. 믿을 수 없어.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법과 제도로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 상식이 흔들렸어요. 빈대떡과 과일을 사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현금을 꺼내려는데 빈대떡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카드로 하실래요? 계좌이체로 하실래요? 네. 노점이라면 당연히 현금만 받겠지. 카드? 택도 없어. 그런 생각이었는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카드 되나요? 당연히 되죠. 요즘 누가 현금 써요? 아주머니가 카드 단말기를 내밀었습니다. 그것도 최신식이었어요. 카드를 긁는데 1초 만에 결제가 끝났습니다. 벌써 됐나요? 네, 다 됐어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빠르지 않았는데요. 과일 가게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QR코드로 하실래요? 더 편해요. 사장님이 QR코드를 보여줬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으니 카카오페이 결제창이 떴어요. 이것도 되는 거예요? 네, 요즘 다 무현금이죠. 사장님이 농담하듯 말했는데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액세서리 가게에서는 또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도 돼요. 정말요? 네, 그냥 휴대폰 대시면 돼요. 실제로 휴대폰을 단말기에 대니 바로 결제가 됐습니다. 우리 로펌보다 더 빠르게 결제되다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법무법인에서도 아직 몇몇 결제 방식은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 전통시장이 더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다양한 결제 방식이 가능했어요. 떡볶이 가게에서는 QR코드 주문까지 가능했습니다. QR코드로 주문하시면 포인트도 적립돼요. 포인트요? 네, 단골 손님들 포인트 모아서 할인 받으세요. 전통시장에서 포인트 적립이라니요.
한 상인분께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디지털화 됐어요? 코로나 때부터 본격적으로 바뀌었어요. 비대면 결제 늘어나면서 어려우시지 않았어요? 처음엔 어려웠죠. 근데 안 하면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손님들이 현금 안 가져와요. 배우기 힘들지 않았나요? 구청에서 교육도 해주고 젊은 상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상인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디지털 전환을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대 가게에서 계산할 때였는데 사장님이 말했어요. 결제 방법이 너무 많아서 요즘 고민이에요. 손님들이 다 다른 걸 원하시거든요. 고민이요? 네, 어떤 분은 카드, 어떤 분은 계좌이체, 어떤 분은 QR코드. 다 맞춰드리려니까 단말기만 3개예요. 행복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과 첨단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구나. 전통시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구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장 앞선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쇼핑을 하면서 계속 긴장했습니다. 흥정해야 할까봐 긴장돼. 외국인이라 더 비싸게 받을 거야. 미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는 흥정이 기본이고 외국인에게는 바가지를 씌운다는 말들이요. 사과를 사려고 과일 가게에 갔습니다. 사과 얼마예요? 한 개에 2,000원이에요. 가격표가 붙어 있더군요. 명확하게 말이에요. 5개 주세요. 네, 1만 원이에요. 계산이 딱 맞았습니다. 바가지나 흥정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사과를 봉지에 담으면서 말했어요. 멀리서 오셨다니 한 개 더 드릴게요. 네. 서비스예요. 6개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 더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돈을 더 주려고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김치를 사는데 작은 통에 담아주면서 맛보기로 조금 더 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떡볶이 가게에서는 첫 손님이라 떡 몇 개 더 넣어드렸어요 라고 했고요. 이게 뭐지? 손해보는 장사 아닌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 상인분께 물어봤어요. 왜 자꾸 서비스를 주세요? 손해 아닌가요? 손해요? 아니에요. 손님이 기분 좋아하시면 다시 오시거든요. 하지만 돈은 안 받으시잖아요. 한 번은 서비스로 드려도 나중에 단골 되시면 더 많이 사가시죠. 그래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확실해요. 20년 넘게 장사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성껏 해드리면 다시 와요. 신기한 논리였습니다. 저녁에 안젤라에게 이야기했어요. 시장에서 자꾸 공짜로 더 주더라. 이상해. 엄마, 그게 정이에요. 정. 네, 여기선 흥정이 아니라 정을 나눠요. 안젤라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대신 마음을 더 주는 거죠. 마음을? 네, 서비스로 더 주는 것도 그거고 맛있는 거 골라주는 것도 그거예요. 다음 날 다시 시장에 갔습니다. 어제 사과를 샀던 가게예요. 어제 사과 맛있었어요. 그랬어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뭐 드릴까요? 배 좀 주세요. 네, 단 거로 골라드릴게요. 정말로 제일 단 배를 골라주었습니다.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가장 좋은 걸로요. 계산할 때도 어제 오신 분이시니까 조금 깎아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왜 깎아주세요? 단골이시니까요. 하루 만에 단골이 됐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게 정이구나. 법적 계약이나 의무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래 방식이었어요. 정확한 가격에 따뜻한 마음이 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시장을 다니면서도 여전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건 보여주기식일 뿐이야. 속은 다 썩었을걸. 변호사로 20년간 일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죠. 진짜 모습을 보려면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가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장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시장에 도착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상인들이 와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구석구석 말이에요. 이렇게 일찍 오세요? 네, 손님들 오시기 전에 깨끗하게 해놔야죠. 누가 시킨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채소가게 사장님은 상한 잎사귀를 하나하나 떼어내고 있었어요. 이런 건 손님들한테 팔면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생선 가게에서는 얼음을 새로 갈아 넣고 있었어요. 어제 남은 얼음을 버리고 완전히 새 것으로 말입니다. 매일 이렇게 해요? 당연하죠. 신선함이 생명이니까요. 오전 7시쯤 되니 구청 공무원이 왔습니다. 위생 점검 차량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점검 나왔습니다. 공무원이 각 가게를 돌면서 위생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상인들도 자연스럽게 응대했어요. 이상 없습니다. 오늘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점검이 끝난 후 한 상인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점검이 부담스럽지 않나요? 부담스럽긴 하죠. 근데 필요한 일이에요. 왜요? 정직하게 팔아야 시장이 오래가죠. 한 가게가 문제 생기면 시장 전체가 피해보거든요. 서로 견제하는 건가요? 견제라기보다는 서로 도와주는 거죠. 잘못하는 가게 있으면 같이 고쳐나가고 오후에 다시 가봤을 때 더 놀라운 모습을 봤습니다. 한 가게에서 실수로 물을 쏟았는데 옆 가게 사장님이 걸레를 가져와서 함께 닦아주고 있었어요. 괜찮아. 나중에 내가 도와주면 되지. 고마워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상인들이 함께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각자 가게 앞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말이에요. 매일 이렇게 해요? 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청소업체 같은 건 없나요? 있긴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놔야죠. 우리 일터니까. 한 상인분이 말했습니다. 이건 문화야. 법보다 더 강한 문화. 문화요? 네,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확실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관찰한 결과 보여주기용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법적 강제가 아닌 자발적 질서,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지만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잉그리드였어요.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줄리야, 여기서 뭐해? 딸이 입원해서 왔어. 너는? 남편 출장 따라왔다가 어깨 다쳐서 병원 왔어. 잉그리드와 병원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어때? 많이 힘들지? 생각보다 괜찮아. 정말? 나는 최악이야. 특히 시댁이. 잉그리드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시댁은 여전히 후진적이야. 며느리 부려먹잖아. 그런가? 당연하지. 명절 때 보니까 여자들만 부엌에서 일하고 남자들은 놀고 있더라고. 제 경험과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때? 말도 마. 간섭이 심해. 뭘 해도 잔소리야. 그 순간 안젤라 병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안젤라야, 몸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병원 음식만 먹으면 안 되지. 집에서 끓인 미역국 가져왔어.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꺼내 주었습니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무슨 고생이야? 안젤라는 우리 딸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 안젤라 어머님이세요? 많이 걱정하셨죠? 네. 우리 안젤라가 정말 좋은 딸이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준호도 안젤라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밝아지고 책임감도 생기고. 그래요? 네, 둘이 정말 잘 어울려요. 보기 좋아요. 시어머니가 계속 안젤라를 챙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약 시간 확인해주고, 이불 덮어주고, 과일까지 깎아주었어요. 잉그리드와 다시 만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떠시던? 당신이 편견을 가진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편견? 뭔 소리야? 시어머니가 안젤라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세요. 그건 겉으로만 그런 거야. 잉그리드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또 오셨을 때 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안젤라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안젤라가 한국 생활 힘들어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괜찮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외국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딸을 보내주셔서.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틀렸다. 20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사람들의 추악한 면만 너무 많이 봤나 봅니다. 의심부터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법으로 강제되는 관계가 아닌 진짜 가족 같은 정이 있었어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이 여긴 있었구나. 미국에서는 모든 관계가 계약서로 정해집니다. 의무와 권리가 명확하죠. 하지만 여기는 그런 것보다 더 깊은 유대감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시장 상인들까지 과일을 가져와 주었어요. 안젤라 씨, 빨리 나으세요. 다음에 시장에 놀러 오세요. 이런 따뜻함을 어디서 또 받아볼 수 있을까요? 몇 달 후 미국으로 돌아가서 제 경험을 글로 썼습니다. 한국에서 본 신뢰 경제, 정으로 작동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글이 화제가 되면서 테드 연설 요청을 받았습니다. 연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정으로 작동하는 사회 한국의 신뢰 경제. 법과 제도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사회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줄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편견의 벽을 넘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법보다 강한 정의 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정을 나눠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